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1년 7월 8일 오후 4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날 다시 가는겨 마는겨? 다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은 올 2월 달에 급등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3월 달에 다시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181선 근처에서 약 한 달 조금 안 되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기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본전이 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날 일단 재무 상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4,700억이고 유통 가능 물량이 5,300만 주, 제법 유통 물량은 많은 편이고요. 실적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네요. 그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조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좀 아쉽고,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급등을 했네요. 급증을 했어요. 일단 재무 상태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부채율이 148%인데 부채율은 조금은 낮출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재무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별도 기준, 연결 기준 전혀 재무 상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료 부분을 봐야 될 것인데, 이 앞쪽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이 세력이 개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슈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감소하면서 주가는 쭉 빠졌는데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앞사냥 패턴, 앞사냥 패턴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죠. 자, 그런데 이 앞쪽에서 상승했던 재료가 소멸했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최근에 주가 상승에 따른 재료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 상 들어간 날, 2월 17일 날 상 들어간 날 뉴스를 보면은요, 2월 17일 날 다날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날은 가상자산인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그죠? 뭐 이더리움, 아이콘 등 다양한 가상자산의 결제 및 투자 상품 가입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단 내용은 상당히 좋고, 그 기사로 바로 상을 갖고 그 다음날 또 상을 가면서 이전상을 찍었어요. 18일 날도 다날 가상통화 페이코인이 급등의 2일 연속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3월 11일, 12일 이렇게 있는데, 3월 11일 날 다날 핀테크 가상자산 비즈니스 로드맵 공개 및 페이코인 가격 급등 등에 급등을 했다. 비트코인 간편 결제 서비스 웨비나를 통해서 가상자산 비즈니스 로드맵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짐. 주주주.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더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오늘 날짜로 다시 돌아와서 특징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6월 14일면 요 날이다. 그죠? 자, 이날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5%대에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날 페이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 퇴출 소식의 급락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페이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퇴출되었다. 그죠? 이 부분.
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퇴출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락세를 보였다. 자, 페이코인을 비롯해서 업비트는 페이코인을 비롯한 코인 5종을 원화마켓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또 코모도 등 가상자산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보유자들은 18일 낮 12시까지 처분하거나 비트코인 마켓으로 옮겨서 거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 페이코인이라는 이슈로 다날은 지난 2월 3월 달에 급등을 했는데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고 퇴출이 되면서 그게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주가는 미리 쭉 빠졌는데 이 부분이 먼저 알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이 페이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제외된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데 이게 주식으로 쳤을 때 상장 폐지는 아니죠. 비트코인 마켓으로 옮겨서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악재이긴 하지만 결국 거래를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마켓에서 원화 대신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래하는 시장 이런 그죠? 여기에서 거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악재 속에서도 다행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완전히 거래를 못하고 그냥 휴지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시 사서 움직이는 경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7월 7일 날 상승한 어떤 호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7월 7일 날 특별하게 상승을 했을 때에 상승한 그 이유는 뉴스상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날은 일단 가상화폐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재료를 확대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디지털 화폐는 중국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꼭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얼마든지 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뉴스에서는 안 나오고 있지만 다날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많은 자리, 거래량이 많은 자리가 결국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3월 30일 날 시가 근처가 7,750원이죠. 그러한 가격대 그리고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자리들 즉 현재의 주가가 여기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라면 그죠? 현재의 주가가 요 표시된 이 구간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라면 이 구간 전체가 다 매우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만약에 본인의 매수가가 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본인의 매수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이러한 가격대 근처에서는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되겠죠. 자,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이 자리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항이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계속 저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매수가가 여기에 있든 그 위에 있든 더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재 손실 중이라면 상승을 이용해서
손실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좋을 것이고요. 수익 중이라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때마다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이러한 대응이 맞겠죠. 지금 21선 위에 가상의 당구공을 올려놨을 때에 아직까지는 21선이 하락 진행 중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당구공이 하락을 멈추려고 이렇게 딱 장대 양봉에 부딪혔어요. 캔들 길이는 양봉 몸통 길이만 봤을 때 8%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하락을 멈추려고 시도를 할 수 있는 양봉이면서 거래량도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멈춰줄 가능성이 많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뭐예요? 보유 중이라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가장 강한 저항 구간, 여기서 가장 강한 저항 구간을 꼽으라면은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강한 저항이 여기죠. 왜? 그날 거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한 저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로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강한 저항 구간에 가장 낮은 가격대가 여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항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면 상승을 할 때 이 구간이 말 그대로 가장 강한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7,500원대에서 7,700원대 후반대까지 그 자리가 가장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그 자리를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거래량이 이만큼이 나와줘야 되죠.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윗꼬리를 달고 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즉 이러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면 이제 이 몸통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 여기는 계속 저항이죠.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중이면 수익을 챙기고 손실이면 비중을 줄이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최소한 이러한 자리 근처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 가격대 근처에서 비중을 줄일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